안녕하세요. 2024년 4월 5일 오픈 세미나 발표를 진행할 DMQA 연구실 최고은입니다. 오늘 세미나는 What is next for tabular data? 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 시작에 앞서 제 소개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대학원 DMQA 연구실에 재학 중입니다. 관심 연구 분야로는 주로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알고리즘 중 특히 대조학습입니다. 제 연락처는 다음과 같으니 세미나 관련 문의사항은 해당 메일로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배경과 태뷸러 데이터에서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고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에서도 크게 두 파트로 나누어서 프레딕티브 러닝 접근과 컨트라스티브 러닝 접근에 대해 각각 관련 방법론을 하나씩 다룰 예정입니다. 그 후 가장 최근 모델인 만바탭에 대해 설명드리고 세미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입니다. 태뷸러 데이터란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데이터 유형으로 아마 대부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태뷸러 데이터는 데이터 포인트를 나타내는 로우와 속성이나 변수를 나타내는 컬럼으로 구성되는데요. 예를 들어 각 슈퍼히어로를 나타내는 로우가 있고 각 슈퍼히어로에 대한 리얼 네임, 파워 레벨 등 속성을 나타내는 값들이 컬럼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는 정보를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체계적이고 직관적인 방식으로 구성하기 때문에 데이터 관리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고 Structured Data 또는 정형 데이터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딥러닝을 태뷸러 데이터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요. Deep Learning is not all you need 라는 논문 제목과 같이 태뷸러 데이터의 분석은 여전히 딥러닝보다는 트리 기반 모델의 앙상블 모델을 사용하고 있고 이미지와 같은 데이터에서는 높은 성능을 보이는 딥러닝 접근보다 트리 기반 모델과 같은 전통적인 통계 기반 방법론의 성능이 더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딥러닝은 인풋 데이터의 로컬리티와 스파셜 디펜던시에 집중하여 발전하고 있는데 태뷸러 데이터에서는 위의 특성들을 고려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아래의 예시로 설명드리면 이미지의 데이터에서 인접한 픽셀들은 비슷한 색상이나 패턴을 공유할 가능성이 높아서 이들 사이에는 강한 공간적 연관성이 있습니다. 반면 태뷸러 데이터에서는 행이나 열의 순서가 데이터 포인트들 간의 실제 관계를 반드시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로컬리티와 스파셜 디펜던시를 모델링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토니 스타크와 브루스 배너는 왼쪽의 테일러 스위프트 사진에서 두 픽셀보다는 연관성이 확실히 없고 결측치도 마찬가지로 왼쪽 사진에서는 한 픽셀이 없어도 다른 픽셀로 어느 정도 유추 가능하지만 태뷸러 데이터의 경우 주변 데이터와 연관성이 적기 때문에 중요 정보를 비워두고 모델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딥러닝의 어려운 태뷸러 데이터의 특성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선 heterogeneous features로 개별 변수 간 형태적 다양성입니다. 아래 예시에서 슈퍼히어로, 리얼네임, 홈플래닛, 웨폰은 카테고리컬 변수로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는 누메리컬 변수로 구성되어 있듯이 정보의 통일성이 적은 특성이 있습니다. 또한 비교적 학습에 부족한 작은 사이즈의 데이터이며 표에서 비어있는 결측치, 범주형 변수들, 아웃라이어 등 데이터의 값들이 스테이블하지 않기 때문에 딥러닝 학습에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태뷸러 데이터의 특성과 태뷸러 데이터를 딥러닝에 적용한 사례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관련 DMQA 세미나가 다음과 같이 준비되어 있으니 홈페이지나 유튜브를 통해서 더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태뷸러 데이터 모델 중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 접근 방식에 대해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언레이블드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이 확대되고 실제로 존재하는 데이터는 대부분 언레이블드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최대한 활용하는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의 필요성과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기존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은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등 다양한 도메인에서의 확장성을 이미 증명했는데요. 태뷸러 데이터에 대해서도 이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적용할 때 아래와 같이 크게 세 가지 접근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Predictive Learning입니다. Predictive Learning은 다양한 예측 과제를 통해 모델이 데이터로부터 배경 지식을 학습하게 해서 다운스트림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대표적으로 바임이나 템넷, 스턴트, 스위치 탭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컨트라스티브 러닝 접근은 대조학습을 통해 태블러 데이터 안에 인스턴스 간의 유사성과 차이를 학습시켜 태스크 어그노스틱한 학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스카프, 스텝, 트랜스텝과 같은 방법론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이브리드 러닝은 말 그대로 프리딕티브 러닝과 컨트라스티브 러닝의 학습 방법을 결합하여 통합된 학습을 통해 두 방식의 장점을 모두 가지는 접근입니다. 대표적으로 서브탭, 세인트 등의 방법론이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각 접근에서 스턴트와 트랜스텝에 대해서 소개할 예정입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먼저 프리딕티브 러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리딕티브 러닝은 태뷸러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에서 가장 넓게 사용되는 접근 방식으로 다운스트림 태스크 이전에 프리딕티브 태스크를 따로 설계하여 모델이 이 작업을 수행하며 인풋 데이터의 표현 벡터를 학습하게 됩니다. 이때 업스트림 데이터와 다운스트림 데이터의 관계를 고려해서 효과적인 프리딕티브 태스크를 고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래의 그림과 같이 프리딕티브 태스크를 설정한 후에 이를 통해 표현 벡터를 학습하고 학습된 표현 벡터를 활용하여 정말로 풀고자 하는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진행하게 됩니다. 프리딕티브 러닝 접근에서도 마스킹을 활용하는 러닝, from mask features 접근과 heterogeneous 특성을 해결하기 위한 perturbation in latent space 접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마스킹을 활용하는 learning from mask features 접근의 시작이 될 수 있는 바임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바임은 마스크드 어토인코더를 기반으로 데이터의 무작위 마스킹을 복구하며 모델을 최적화해 나가는 방법론으로서 마스크 벡터 에스티메이터와 피처 벡터 에스티메이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때 마스크 벡터 에스티메이터는 말 그대로 마스크된 특성을 식별하는 역할을 하고 피처 벡터 에스티메이터는 관련된 non 마스크드 특성으로부터 이 마스킹된 마스크드 특성을 추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에스티메이터를 통해 나온 값을 reconstruction loss와 masked vector estimation loss 두 로스를 통해서 표현 벡터를 학습함으로써 데이터의 특성을 학습하는 방법론입니다. 본격적으로 소개할 논문은 스턴트인데요. 스턴트는 2023년도 아이클리어에 발표된 논문으로 Fuchsia Tabular Learning with Self-Generated Tasks from Unlabeled Tables 라는 제목의 논문입니다. 스턴트는 태뷸러 데이터의 heterogeneous features에서 일반화 가능한 특성을 학습하기 위해서 self-generated task에 대한 메타 학습을 진행하고요. 표의 컬럼 특성을 유용한 타겟으로 취급해서 unlabeled 태뷸러 데이터로부터 다양한 set of task를 생성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턴트는 크게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unlabeled 태뷸러 데이터에서 다양한 과제를 자체적으로 생성하고 두 번째로는 생성된 과제에 대해 메타 학습 수행을 통해 일반화된 분류기 F를 학습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이블드 데이터를 사용해서 학습한 분류기 F를 적응시켜 사용자가 정말 풀고자 하는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진행하게 됩니다. 우선 첫 번째 단계인 Task Generation from Unlabeled Tables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이 단계에서는 아래의 그림처럼 무작위로 컬럼을 선택하고 이 무작위로 선택된 컬럼에 대해서 K-mean 클러스터링을 통해서 수도 레이블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이때 다양성을 향상시키고 원래 레이블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컬럼을 샘플링할 가능성이 증가되게 되는데요. 이때 샘플링 하는 방법은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에서 마스킹 비율 P를 샘플링하게 됩니다. 아래의 식은 그걸 수식으로 나타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선 과정에서 스턴트라는 태스크를 생성했다면 이렇게 생성된 태스크, 즉 스턴트를 바탕으로 프로토넷을 활용해서 네트워크의 메타 학습을 제안하고 있는데요. 이때 프로토넷은 각 클래스 샘플의 평균 인베딩 벡터까지의 거리 계산을 통해 분류를 수행할 수 있는 인베딩 스페이스를 학습하게 됩니다. 프로토넷은 클래스 넘버 플렉시빌리티, 모델 앤 데이터 어그노스티시즘, Simplicity with Superior Performance라는 세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아래의 그림은 프로토넷의 개념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했는데 프로토넷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Embedding Space와 K-means for Meta Learning이 합쳐진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턴트는 앞서 말씀드린 스턴트를 생성하고 생성된 태스크를 바탕으로 메타 학습을 진행하고 그렇게 학습된 분류기를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적용하는 굉장히 간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실험 결과를 보면 퓨샷 클래시피케이션을 통해서 각 클래스별로 1개 또 5개의 레이블드 샘플스가 가능하도록 설정해서 2가지 표로 지금 나타내고 있고요. KNN과 언스퍼바이스드 메타러닝 방법을 제외하고 100개의 추가 레이블 샘플스를 사용해서 하이퍼 파라미터를 탐색했다고 합니다. 이때 스턴트의 가장 중요한 점은 레이블드 밸리데이션 셋 없이 퓨샷 태뷸러 분류 성능을 다른 기존 방법론들에 비해서 크게 향상시켰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캣부스트와 ICT 같은 모델이 하이퍼 파라미터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스턴트는 우위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스턴트는 원샷 그리고 5샷 뿐만 아니라 10샷 상황에서도 성능을 검증했고 수도 밸리데이션 어큐러시랑 원샷 테스트 어큐러시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짐을 왼쪽 그림처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적합 문제를 완화하고 다양한 데이터셋에서 최적의 훈련 단계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도 모델의 조기 중단 시점을 합리적으로 결정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컨트라스티브 러닝입니다. 컨트라스티브 러닝은 같은 인풋에 대해서 다른 뷰스, 커럽션을 통해서 로버스트한 표현 벡터를 학습하고자 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유사한 인스턴스 간의 유사성을 극대화하고 유사하지 않은 인스턴스들을 멀리 위치하도록 학습하게 되는데요. 아래 예시를 보시면 이거는 지금 이미지지만 얘가 태뷸러의 인스턴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한 인스턴스를 이렇게 다른 뷰스 혹은 커럽션을 통해서 두 개로 생성을 할 수가 있고 이때 좀 더 유사한 거를 이 위에 샘플이라고 했을 때 이 유사한 인스턴스 간의 유사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얘를 당겨오고 유사하지 않은 인스턴스들은 멀리 위치하도록 학습이 진행되게 됩니다. 컨트라스티브 러닝이 태뷸러에 적용된 가장 대표적인 방법론인 스카프는 Self-Supervised Contrastive Learning Use Random Feature Corruption 이라는 논문인데요. 스카프는 MLP 기반 프레임워크로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통한 프리트레이닝과 슈퍼바이즈드 파인튜닝 2단계로 구성되어 있고요. 아래의 그림처럼 주어진 인풋에 대해서 무작위 부분 집합만큼 손상되고 해당 특성들의 주변 분포에서 이 손상된 부분을 무작위 뷰로 대체하고 이 두 인풋과 이렇게 대체된 샘플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info NCE loss function, contrastive learning의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로스 펑션을 활용해서 샘플과 해당 샘플의 변형은 가까워지도록 그리고 다른 샘플의 변형은 멀어지도록 대조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제가 자세히 소개드릴 논문은 트랜스탭으로 Learning Transferable Tabular Transformers Across Tables라는 논문의 2022년 유립스에서 발표된 논문인데요. 트랜스탭은 Transfer Learning, Feature Incremental Learning, 제로샷 인퍼런스를 위한 다양한 열의 맥락을 학습하는 데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트랜스탭을 도입해서 고정된 테이블 구조를 보다 완화하는 방법론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트랜스탭은 크게 3가지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우선 그림에서 이쪽에 보이는 인풋 프로세서와 그 후 게이트 트랜스포머 그리고 마지막으로 러닝 모듈 이렇게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인풋 프로세서는 태뷸러 인풋을 토큰 레벨의 인베딩으로 변환하는 역할을 하고 게이티드 트랜스포머는 스택된 게이티드 트랜스포머 층을 통해서 토큰 레벨 인베딩에 추가 인코딩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러닝 모듈은 이 레이블드 데이터에 대한 클래시파이어와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위한 프로젝터를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하나씩 이 각 모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풋 프로세서는 Variable Column Tables를 수용하고 데이터 간의 지식 유지를 위해서 구축되는데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각 레이블의 셀, 즉 데이터를 의미론적으로 인코딩된 토큰의 시퀀스로 변환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weight의 컬럼이 있다고 했을 때 이 weight 컬럼의 값이 60이면
이건 60years old나 뭐 60개가 아니라 60kg을 의미하기 때문에 해당 열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다. 따라서 이 Contrastive Learning 트랜스탭에서는 열 이름을 모델링에 포함시켜서 총 4가지 타입, Categorical, Text, Binary, Numerical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인풋 프로세서를 거쳐서 형성된 임베딩은 이제 두 번째 Gated Transformer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Gated Transformer는 Self-Attention Layer와 Feedforward Layer로 구성된 NLP의 클래시컬한 트랜스포머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학습 방식이나 순서 같은 것도 그대로 클래시컬 트랜스포머를 따라가고 있고요. GL과 GL Attention을 계산하고 그 둘을 통해서 다시 GL 플러스 1 표현 학습하는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건 토큰에 대한 어텐션을 재분배함으로써 이 다양한 피처스 중 중요한 피처스에 집중하도록 학습이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Self-Supervised and Supervised Pre-Training of TransTab인데요. 대부분의 Tabular Self-Supervised Learning 방법론은 고정된 컬럼 전체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높은 계산 비용 혹은 과적합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TransTab에서는 View Invariant Factor를 학습하기 위해서 Tabular 수직 분할을 사용해서 포지티브와 네거티브 샘플 수를 구성하게 됩니다. Tabular 수직 분할은 말 그대로 Tabular를 이렇게 버티컬하게 잘랐다는 말이고요. 이때 컬럼스의 부분 집합을 선택해서 동일한 샘플의 파티션을 포지티브, 다른 샘플의 파티션을 네거티브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학습 데이터에 레이블드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는 Supervised Contrastive Learning을 같이 제안하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Self-Supervised Learning 방법론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별히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만바 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탭은 A Simple Yet Effective Approach for Handling Tabular Data라는 제목으로 2024년에 가장 최근에 발표된 태뷸러 데이터 관련 논문이고요. 만바 탭에서는 구조화된 State Space Model SSM을 기반으로 태뷸러 데이터에 적합한 방법론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바 탭은 테이블의 엔드-투-엔드 지도학습 방식인 SSM 모델의 변형인 만바를 다시 활용해서 제안하는 방법론입니다. 탭도 마찬가지로 크게 3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선 데이터 전처리 과정, 데이터 프리프로세싱과 Embedding Representation Learning 과정이 있고 그리고 Cascading Mamba Blocks, 여기 만바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 블록스에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Output Prediction을 진행하게 됩니다. 프리프로세싱과 Embedding Representation Learning 과정에서는 Ordinal 인코드를 사용해서 카테고리컬 변수 인코딩을 진행하게 되고 TransTab과 달리 컬럼의 유형을 수동으로 식별하지 않고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간소화 또 자동화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범주형 피처의 순서를 강제하는 대신 피처의 직접적인 멀티디멘셔널 피처를 학습함으로써 더 유연한 학습이 가능하고요. 인크리멘탈 러닝을 통해서 하류 만바 블럭이 동일한 입력 특성 차원을 갖도록 보장하고 따라서 고정된 피처 셋에 대해 구애받지 않고 점진적으로 추가되는 특성을 학습해서 가중치를 전달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모델 성능을 유지하고 새로운 정보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면서 처음부터 완전히 다시 학습할 필요 없이 모델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방식을 통해서 구축된 Embedded Representation은 계층 정교화와 렐로 활성화 함수를 거쳐서 Cascading Mamba Blocks로 전달되게 되는데요. 이 블록은 피처의 배치, 길이, 차원 매핑을 통해서 정보 전달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SM의 적용으로 인해서 토큰 시퀀스에 따른 의존적 추론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좀 자세히 설명드리면 이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은 입력 데이터, 여기서는 이제 토큰 시퀀스가 되는데 얘를 잠재 상태로 변환하는 동적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모델은 입력 시퀀스의 각 시점에 대한 정보를 잠재 상태에 통합하여 시간에 따른 데이터의 변화를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핵심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입력의 효과를 잠재 상태를 통해서 추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출력을 생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XSM을 사용함으로써 만바탭은 입력된 토큰의 실제 내용을 분석하고 이해해서 그 내용에 맞는 적절한 추론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탭에서의 실험은 크게 바닐라 슈퍼바이즈드 러닝과 피처 인크리멘탈 러닝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지도학습 같은 경우에는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후에는 모든 데이터셋에 대해서 최고 성능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만바탭 T가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했다는 뜻이고 만바탭 D가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피처 인크리멘탈 러닝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셋의 피처 집합을 3개의 오버래핑 서브셋, 그러니까 비중복 부분 집합으로 나눈 후에 각 셋에 대해서 인크리멘탈 러닝을 진행한 방식인데요. 이때 트랜스텝과 만바탭만 인크리멘탈 러닝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모델들은 한 셋에 대해서만 학습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결과는 지금 역시 만바탭 D가 가장 높은 성능을 달성하고 있는데 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하기 전이므로 이는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통해서 성능 향상이 가능하다고 또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오늘 세미나에서는 태블러 데이터의 Self-Supervised Learning 방법론을 Predictive Learning과 Contrastive Learning 두 가지 접근을 통해서 설명드렸고 마지막으로 만바탭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마치게 되었습니다. Predictive Learning의 개념에 대해서 간단히 짚고 넘어가자면 모델이 주어진 Predictive Task를 수행하며 업스트림 데이터에서 표현 벡터를 학습하게 되는 방식이고 VIM과 STUNT 두 가지 방법론을 소개드렸습니다. 그리고 Contrastive Learning은 동일한 인스턴스에 대해 다양한 관점과 변형을 통해서 강건한 표현 벡터를 학습하고자 하는 접근 방식이고 스카프와 트랜스텝 두 가지 방법론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바탭은 매뉴얼 데이터 프리프로세싱이 필요 없다. 즉 최소한의 데이터 전처리만 요구하고 있다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고 성능 결과 트랜스포머 베이스드 방법론에 비해서 높은 성능 하지만 적은 메모리를 사용한다는 장점이 또 있습니다. 참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